안녕하세요. 저는 매그나 칩 반도체에 근무하고 있는 손욱동이라고 합니다. 앞 시간이나 그 앞 시간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냥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또는 컨테이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내용들, 또 어려웠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면 조금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힘들었던 내용이라서.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발표장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고요. 저희가 여기 있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고요. 하나 특징을 들자면, 저희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한국 회사 중에서는 직상장 1호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저희가 비메모리 분야를 좀 분사하면서 매그나 칩이라고 2004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출범하고 나서, 그래서 과거 건물은 LG 반도체 본사 건물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업 부분은 저희가 R&D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솔루션하고 파워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 외주의 디자인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영업 네트워크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발표자 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매그나 칩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제가 선이라고 하는 걸 좀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지금은 오라클에 흡수됐죠, 없어졌죠.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굉장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저 솔라리스라고 하는 유닉스 운영 체제를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다 보니까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장비들도 꽤 제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해서 HPUX라든지 AIX 장비들도 제가 나름대로 그냥 구비를 해서 조금 이렇게 갖고 논다고 하죠. 집에서 늦게까지 좀 갖고 놀고 그랬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사람이 싫어했겠죠. 자, 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왜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됐냐면, 한 4, 5년 전쯤부터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 붐이 이렇게 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좀 편승됐던 거죠. 그리고 현재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술 시장이 이렇게 그때부터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지컬한 머신들에서 이용하다 보니 자원이 너무 논다. 그러면 우리 가상화를 가자. 가상화가 한동안 엄청 많이 붐이었었죠. VM웨어가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클라우드가 또 요즘은 한참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게 컨테이너 서비스였어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트북에서 개발한 이미지들을 운영 서버에 그대로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컨테이너 서비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었죠.
그 대표적으로 그 컨테이너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 게 여기 그 아까 이거 꾹 누르라고 하던데 있네요. 어딨나? 없나? 여기 있네요. 여기 조그맣게 제가 표시해놨죠. 네, 여기 누구냐 하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솔로몬 하익스라고, 하익스 맞나? 네, 그죠? 도커 창립자죠. 이분이 그 이제 도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면서 되게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서 컨테이너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 렉스 C라고 하는 기반의 도커가 올라가 있고요. 현재는 렉스 D하고 또 다음 버전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가 따라옵니다. 그 인터넷에 구글링을 해보시면 지금은 구글에 근무하시죠. 조대엽님이라고 그 웬만한 IT 뭐 이거 검색하면 그분께 다 나옵니다. 그죠? 네. 저도 거기서 이제 접해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틴 파울러 또는 엔진엑스 자료에 들어가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요게 이제 그 마틴 파울러 그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모놀리틱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면 굉장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장표 하나로 굉장히 끌리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장표를 보고 그래, 마이크로 서비스로 진행하면 내가 좀 해보자 하고 하는 것들이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들을 좀 살펴보니까 당연히 웹 기술의 그 API 기술들인 RESTful API가 굉장히 좀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또 데이터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도 현재 잘 나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 하자 보니까 메시지 큐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메시지 큐도 제가 뭐 라비뎀 큐 같은 것들을 좀 열어서 이렇게 좀 개발 소스들을 이렇게 열어서 좀 개발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래,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 보자, 이런 이제 조금 확신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게 됐는지 첫 번째는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 내부에 iProduct이라고 하는 그 웹 서버가 하나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애플을 좋아하지만 저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iProduct이라고요. 네. iProduct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요. 요 그 iProduct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저희가 아까 파운드리 서비스 말고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 파워 쪽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 고객들하고 데이터를 그 쉐어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또는 FTP로 주고받거나 또는 이제 큰 파일들은 하드디스크를 담아서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걸 기획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RMS, 지금은 뭐 AIP인가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데요. RMS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보안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그 장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요걸 기획할 때는 그 개발사와 저만 알고 있었죠. 얘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다는 걸. 아무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좀 뒤처져 있는 저희는 또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신 기술들을 따라가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개발사와 이제 저만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었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서비스만 오픈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굳이 이제 이
그 웹사이트를 보면 그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웹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작은 거라도 한번 분리해 보자 이런 것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용자 관리, 파일 관리, 전자결제, 게시판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서비스로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분리를 해내기 시작했죠.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잠깐 뒤에 얘기하고요. 그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도 제가 서버를 3대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웹서버, DB 서버, 개발 서버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대충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붙는 것들은 그 저희가 그 이제 제가 필요해서 HA 프락시라고 하는 리버스 프락시 또는 로드 밸런서라고 부르죠. 요걸 구현해서 올려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보안이 좀 된 게 필요해서 그 여기 HA 프락시에 SSL 인증서들을 같이 올려놓고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기로 딱 계획을 세웠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개발사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개발을 해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진행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DB를 설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도 분리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DB까지도 모두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규화잖아요. 중복 데이터를 줄이고, 그죠? 정규화를 하자니 4개의 서비스로 이 작은 서비스를 4개로 분리하자니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DB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단의 서비스만 분리하고 뒷단의 DB를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설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 DB의 정규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서비스는 4개지만 서비스 4개가 굉장히 작은 시스템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디펜던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내는 건 그 큰 서비스들을 분리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었죠. 뭐 제가 발주를 냈으니까요. 개발사들은 당연히 또 뭐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5개월 정도를 잡고 진행하던 프로젝트였는데요. 한 10개월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개발사와 이미 저는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 급한 웹 서비스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서로 같이 좀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규화해서 4가지 서비스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고 나니까 그 이제 앞장에서 그 보셨다시피 컨테이너로 분리해낼 수 있었어요. 앞단은. 하지만 대표적인 DB들 여기 위에 이제 DB 엔진 랭킹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RDB고요. 1위부터 4위까지 전체를 합친 게 나머지 합친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이 그 RDB들은 스케일 아웃하게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 아웃하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확장하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데요. 컨테이너 서비스 위에 올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못 쪼개겠구나. 물리적인 DB를 쪼개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섰겠죠. 그렇게 개발사들을 괴롭히고 나서, 그죠? 네. 저도 이제 이때부터 이거 뭔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아까하고 좀 그림이 달라졌죠? 아키텍처를 바꿨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레가시 서비스로 돌아갔습니다. 앞단을 다 분리를 하고요. DB도 다 분리를 했지만 DB를 한 통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들도 톰캣에 그냥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걸 끌고 가기에는 제가 아무리 만지는 걸, 그러니까 서버들을 만지는 걸 좋아한다고 쳐도 이걸 운영 서버로 끝까지 끌고 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Product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는 다 분리가 돼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건 모놀리스 아키텍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고 찾은 게 DCOS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DCOS를 들여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피지컬 머신에 메서스피어에 DCOS를 올리고요. 그 위에 마라톤, 오케스트레이션 툴 마라톤을 올렸고요. 마라톤 LB가 당연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CI/CD 툴이 올라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쪽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컨테이너 서비스로 RDB를 올리는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올렸냐면 제가 저쪽에 계시는 문진영 책임에게 고집을 부려서 서버를 3카피는 가지고 가고 싶다. DB 서버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DB도 서비스로 보자. DB도 서비스로 보자고 생각해서 DB를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분리해냈었잖아요. 그러면 DB가 좀 작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관계들을 끊어주면 충분히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단에 DB를 핸들링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DB를 매니지먼트하는 부분들도 서비스로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우선은 이렇게 좀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카피를 찍어서 마스터 노드를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마스터가 죽으면 슬레이브 2대에서 리드 온리 서비스만 우선 진행을 하면 쓰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데이터를 읽고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렇게 DB 서버는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RDB를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KBCS의 김기백 대표님에게 연락하시면 아마 그 DB는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찾으시면 또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DCOS 기반 위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4개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문서, 개선 제한 활동, 요거는 요번 달 말에 오픈 예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문서와 표준 문서를 배포하는 시스템, 이렇게 우선은 4가지 레가시 시스템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 시스템들은 하이닉스 때부터 저희가 가지고 온 시스템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VM웨어의 하위 버전에서 윈도우 2000, SQL 2000 서버, 그걸로 올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DCOS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분해서 이제 4개의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서비스로 분리해낸 것들은 조금 큰 로직들로 분리해낸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 서비스라고 부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증 부분들도 있고요. 전자결제 부분들도 있고 포탈 빌더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공통 서비스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들만 이제 개발하면 서비스를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저희 레가시 시스템들을. 그다음에 아직도 개편할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 400여 대 정도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서버들은 또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 구미 쪽에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MES 같은 것들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룹웨어,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업무들을 하다 보면 그 각 부서에서 시스템들을 그 요구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환경안전부서에서 또는 뭐 무슨 부서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만들어주는 것들의 그런 공통 서비스들을 이쪽으로 다 분리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요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계획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하 이제 무한도전 나오는 지금은 뭐 폐지됐지만 옛날 사람이라서요. 그 무한도전에 그 하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남들은 내가 멋있는 걸 아는데 나는 내가 멋있는 걸 모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없는 운영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무슨 시스템 이게 아니라 저는 회사에 출근하면 이렇게 한 화면을 열어서 내가 그때 할 일들이 이렇게 내 화면에 들어와 주는 형태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아마 저희가 상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 머신러닝 같은 것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패턴을 인지하고 이 사람이 8시에 출근하면 8시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내 앞에 올려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올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세상으로 가려면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밖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또는 이제 저쪽에 3D 맵 같은 걸 하나 보여준 건 찾아가려면 근데 매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나한테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것들은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런 식의 이렇게 옆으로 열면 우리 회사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의된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복합현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복합현실 이런 형태로도까지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상상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려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죠. 자, 이 서비스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구글 클라우드 서밋이었나요? 이제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복잡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사항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컨테이너를 올릴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을 같이 붙여서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저것들을 싹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들어 두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늘어나면 공통적으로 사용돼야 될 것들이 빨간 점처럼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저 빨간 점 하나가 장애가 생기면 모든 빨간 점들의 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아키텍처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통적인 저 빨간 점들을 다시 모아서 다른 서비스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의 크기에 대해서 누구도 정의하지 않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 몇 명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아무도 이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누군가 아키텍처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정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복잡도를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모놀리스 형태의 조금 커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복잡도보다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A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